안녕하세요, 팔구브로스입니다. 란치아의 1편과 2편을 다루고 이번 영상에서는 관중들과 차량들이 모두 미쳐있었던 WRC 그룹 B와 란치아의 그 마지막 차량인 란치아 델타까지 다뤄보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란치아의 그 마지막 이야기인 란치아와 이제는 사라져버린 그룹 B에 대해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WRC가 애들 장난이라면 진짜 남자들의 경기라고 할 수 있었던 그룹 B. 랠리 대회 출전 규정이 제대로 잡히지 않았던 1980년대 국제자동차연맹인 FIA는 자동차 기술력이 나날이 발전하고 있지만 모터스포츠는 오히려 침체기를 겪는 모습을 보고 단계적으로 개혁을 밟아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참가 자동차의 규정을 거의 두지 않은 그룹 B가 탄생하게 되었고, 그렇게 차량 무게는 점점 가벼워지면서 반대로 출력은 높아진 괴물 같은 성능의 차량들이 나타나게 되었죠. 물론 박진감 넘치고 재밌는 요소들에 팬들은 열광하게 되었고, 이에 많은 제조사들이 그룹 B에 뛰어들게 되면서 그야말로 그룹 B는 춘추 전국시대를 방불케 했던 것입니다. 1톤 미만의 500마력이 넘는 괴물 같은 차량으로 눈길과 비포장도로를 넘나들며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신들린 주행을 운전자들은 매 대회 때마다 선보여야 했고, 심지어 관중들이 주행 코스를 점령하며 관람을 해버렸기에 요즘에는 상상도 못하는 5세의 기적과도 같은 명장면도 연출하게 되었죠. 이에 드라이버들은 한순간의 실수로 살인마라는 타이틀을 얻을 수도 있어 심리적 부담이 꽤나 컸다고 하네요. 어쨌든 그룹 B의 인기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주최 측과 관중들 그리고 제조사가 모두 미쳐있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역시나 안전의식이 바닥이었던 시절인지라 무리한 관람을 하다가 그만 관객 3명이 사망하고 31명이 부상을 입는 대참사가 발생하게 되었고, 또 극도로 차량들이 빨라지면서 드라이버 능력이 차량의 능력을 따라잡지 못하며 결국 코스를 이탈해 절벽으로 떨어지며 폭발 사고로 드라이버와 코드라이버 모두 사망하는 일도 발생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들로 그룹 B는 1986년 시즌을 끝으로 지구에서 영영 사라지게 되었고, 현재와 같이 안전 규정과 개조 제한 규정을 확실히 둔 WRC까지 오게 되었던 것이죠. 아우디 콰트로 앞에 또 한 번 무릎을 꿇은 란치아. 가벼운 차체와 후륜 구동을 앞세웠던 란치아의 랠리 037은 1983년 비로소 제조사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하며 또 한 번 랠리의 제왕으로 오르게 되었지만, 이때 드라이버 챔피언은 사륜구동으로 거침이 없었던 아우디의 콰트로가 가져가며 본격 랠리파는 후륜 구동에서 사륜구동의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해인 1984년 아우디 콰트로는 자신들의 약점인 무거운 중량과 전후 중량 배분의 밸런스가 나빴던 점을 개선시켜 아우디 스포트 콰트로라는 차량을 만들어냈고, 결국 아우디는 그 해의 제조사 타이틀과 드라이버 타이틀 모두 따내면서 란치아를 완전히 굴복시켰기 때문이죠. 그렇게 1985년 아우디는 스포트 콰트로의 무게를 더 줄여 1090kg밖에 안 나가는 스포트 콰트로 S1 E2를 만들게 되었고, 이 차량은 5기통 엔진에 터보차저까지 장착되어 500마력의 힘으로 제로백이 무려 3.1초밖에 안 걸렸다고 하네요. 추가로 좀 번외긴 하지만 요즘 F1카들이 보통 제로백이 3초 안쪽이라고 하니 당시 그룹 B의 랠리카들이 얼마나 미친 성능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 아우디 스포트 콰트로 S1 E2는 파워시프트 기어박스에 차량의 전면과 후면에는 독특한 윙과 스포일러를 장착하면서 속도 증가와 다운포스를 얻게 되었고, 그 결과 포장도로에서 아우디의 차량은 더 이상 중량 배분 문제로 언더스티어 현상을 겪지 않게 되었죠. 여담으로 당시 스포트 콰트로에 사용되었던 파워시프트 기어박스는 그 유명한 폭스바겐의 명기 DSG 미션으로 계승이 되었다고 합니다. 신흥 강자의 등장 푸조. 아우디의 이러한 노력에도 1985년 제조사 우승과 드라이버 우승은 란치아도 아우디도 아닌 혜성같이 등장했던 푸조에게로 돌아가게 되었고, 푸조는 1985년부터 1986년까지 푸조 205 터보 16이라는 차량으로 2년 연속 우승을 달성하게 되었죠. 과거 란치아가 오직 랠리를 위해 스트라토스를 개발했던 것처럼 푸조 역시도 오직 그룹 B를 위해 차량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때 베이스가 되었던 차량이 바로 푸조 205였던 것입니다. 먼저 푸조는 FF 프론트 엔진의 앞바퀴 굴림이었던 기존 205의 후면 전체를 절단해 차량 무게를 1톤이 채 되지 않는 900kg대로 경량화했고, 여기에 500마력이 넘는 터보 엔진을 앞에 장착하는 것이 아닌 리어 미드십에 탑재하면서
차량의 밸런스까지 잡아내는 그야말로 랠리 머신을 만들었던 것이죠. 게다가 기어박스는 당시 시트로엥의 고성능 쿠페인 SM에서 가져왔고 기존 전륜구동이었던 205를 랠리 대세였던 4륜구동으로 바꾸면서 결국 푸조 왕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앞에서 설명했듯 그룹 B가 1986년을 끝으로 막을 내리게 되면서 김이 빠져버린 푸조는 랠리판에서 설 자리를 잃게 되었고 결국 푸조 205 터보 16 차량은 랠리와 비슷했던 다카르 랠리와 파이스피크 힐클라임 대회에 참가하며 그곳에서도 우승을 차지해 푸조의 위엄을 알리게 되었죠. 터보차저와 슈퍼차저의 만남, 란치아 델타 S4. 랠리 037로 마지막 우승을 맛봤던 란치아는 여전히 포장도로에서 강함을 보였지만 비포장도로에서는 4륜구동의 아우디 콰트로와 푸조 205 터보 16 등 다양한 4륜구동 차량들에게 압도적으로 밀리며 후륜구동의 명백한 한계점과 더 이상 후륜구동만으로는 랠리에서 승부를 볼 수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란치아는 4륜구동의 절실함을 깨닫자마자 1979년부터 자사에서 생산하고 있던 소형 해치백 델타를 바탕으로 란치아의 첫 4륜구동 랠리카를 제작하게 되었고 그렇게 1986년 랠리 037을 대체할 란치아 델타 S4를 선보이게 되었죠. 역시나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차량을 만들던 란치아는 그들이 제일 자신 있어 하고 잘하는 기술로 차량의 무게를 무려 890kg까지 낮추게 되었고 엔진에는 세계 최초로 터보차저와 슈퍼차저를 동시에 장착한 트윈차저 엔진으로 저회전은 슈퍼차저가 고회전은 터보차저가 담당하며 고압 터보차저의 고질적 문제인 터보렉까지 보완해 또 한 번 랠리 제왕으로서의 귀환을 알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600마력이라는 엄청난 출력과 타 제조사와 비교해도 절대 꿀리지 않을 오버 테크놀로지가 집약된 란치아의 델타 S4. 하지만 1986년은 WRC에서 가장 최악의 해라고 말했던 것처럼 각종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되었고 그중 가장 중심에 있던 차량이 바로 란치아의 델타 S4였던 것이죠. 그 이유는 드라이버의 능력보다 너무 앞섰던 차량의 능력으로 운전자가 차량을 제어하지 못하며 코스를 이탈해 추락하는 사고로 그룹 B가 없어졌다고 했는데 그때 차량이 바로 란치아 델타 S4였기 때문입니다. 여담으로 란치아 델타 S4는 그 작은 차체에서 가끔씩 700마력이 넘는 출력을 보이기도 했고 당시 F1보다도 빠를 정도였다고 하는데 그 결과 12번 출전에 5번의 우승을 가져가게 되면서 리타이어를 하지 않는다면 꼭 우승과 준우승을 차지했다고 하네요. 어쨌든 성능이 죽여주던 델타 S4의 사고로 그룹 B는 사라지게 되었고 덕분에 규정이 빡빡해진 그룹 A의 규정으로 모든 제조사의 차량들은 평범하게 변해갔으며 란치아 역시도 겉모습은 비슷하지만 철저히 규정을 지켜내면서 성능을 다운시킨 란치아의 새로운 모델 란치아 델타 HF 인테그랄레를 만들게 되었죠. 심지어 그 와중에 란치아는 주행 상황에 따라 좌우 양쪽 바퀴의 동력을 차등 분배할 수 있는 디퍼렌셜 기어와 4륜구동에 더욱 도움을 주는 비스커스 커플링으로 타 제조사들을 압도하며 그렇게 1987년부터 1992년까지 6년 연속 WRC를 제패해 전작인 델타 S4와는 또 다른 의미에서 전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탈리아의 감성적 기술과 혁신을 바탕으로 성장했던 란치아, 대통령의 의전차부터 랠리카의 제왕이 되기까지 정말 우여곡절이 많았던 란치아였지만 1990년대 들어서 브랜드의 축소로 모터스포츠 활동도 접게 되고 제품 라인업 역시도 하나씩 단종되어 가면서 결국 현재는 피아트와 크라이슬러의 합작회사인 스텔란티스에서 그저 소형차인 입실론 단 하나의 모델만으로 오직 이탈리아 내수용 브랜드로 전락해버린 현재의 란치아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아직 관짝에 들어가진 않았지만 전기차 시대로 가는 이 시점 속에서 다시 한 번 더 광기로 물든 이탈리아의 기술력과 직선 디자인이 참으로 아름다웠던 란치아가 다시 재기해보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정보는 어떠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끝.